안녕하세요. 크립토 토마토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소식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잡거래소 주의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린 지 한 5일 정도 후에 퓨어빗 사태가 발생을 했었죠. 제가 맞췄죠, 이렇게 이런 걸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이 사기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잠시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보물선 그 사기도 있었고, 최근에 일어난 퓨어빗 사태, 그 외에 몇 개의 거래소들이 그런 문제가 생겨서 고소를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흔히 말하는 뭐 보이스피싱이라든지 그런 거 당하는 사람들 보고 제 3자가 봤을 때는 뭐 저런 걸 당하지? 어리석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그게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기보다 얼마나 잘 속였으면은 저런 사람들도 넘어갔을까라고 저희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에 이 비트 커넥트라는 것이 있었어요. 더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비트 커넥트가 뭐냐면은 이제 어떤 회사가 있고 거기에 비트코인을 빌려주는 거예요. 빌려주면은 이 회사에서 약속을 합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매일매일 1%의 이자를 주겠다 하고 이렇게 확정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반신반의하다가 어떤 유튜버도 나타났고, 그 유튜버는 이 비트 커넥트를 통해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다고 광고를 했고, 실제로 그 자기가 영상 올릴 때마다 사람들에게 100불인가씩 쐈어요, 매일마다. 그렇게 했었고, 많은 사람들이 비트커넥트의 그 연이 아니죠, 매일 1% 이자를 얻기 위해서 많은 비트코인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비트커넥트가 사기라고 이렇게 판명이 났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새로 나온 코인이든 토큰이든 플랫폼이든 그 확정적인 이유를 제공하겠다, 그런 것들은 약간 의심을 해보셔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이제 그런 것을 하는, 서비스를 하는 그런 플랫폼이 있어요. 비트맥스도 그렇고, 여러분이 이제 빌려줄 수 있죠. 여러분들 코인이나 돈을 특정인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좀 더 안전하고, 일단 비트맥스나 그 리퀴드이라는 일본 거래소도 있죠. 그런 곳에서도 이렇게 랜딩을 할 수 있어요. 빌려줄 수 있는데, 그런 곳은 좀 안전하죠. 회사가 이제 중간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비교적 안전하다는 것이 100% 안전하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것이 있고, 최근에 업홀드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국에 있는 그런 거래소인데, 거기서는 이제 수탁을 받게 되면 연 5% 이자를 제공하겠다라는 그런 서비스를 곧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1월이니까 이미 했을 수도 있겠네요. 이 업홀드라는 곳에서는 연 5% 이자를 주면서 보험까지 가입이 되어 있는 꽤 오래된 거래소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비교적 믿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막 생기면서, 신생되면서 이제 그렇게 생기면서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겠다, 확정된 몇 프로의 이익을 무조건 돌려주겠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이제 신중하게 이제 조심히 접근을 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떠한 특정한 코인이나 토큰을 지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라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곳이 제대로 된 곳인지 아닌 곳인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건너뛸 것 같아요. 일단 조심하고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제대로 된 곳이라면은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먼저 보고 정말 조심스럽게 확실했을 때 그럴 때 들어갈 것 같아요. 제 친구 같은 경우도 비트커넥트는 아니지만은 다른 거에 이제 걸렸다가 이제 돈을 날린 경우가 있는데, 그곳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는 운영을 제대로 하고 이자도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망해버린 케이스고, 그래서 그 친구는 다행히 의심이 많아가지고 돈을 50만 원밖에 안 났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50만 원을 날렸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분에 대해서 잠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많은 분들이 요즘에 새로 나오는 그런 코인이나 토큰 서비스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 모든 것이 제대로 된 것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가 있었다는 것을,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서 더 조심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여러분들의 소중한 돈을 그렇게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비트커넥트에서는 코인도 냈어요. 코인도 내가지고 이렇게 쭉쭉 올라가다가 한 번에 그냥 내리 박아버렸죠. 사기라는 거 밝혀지면서 소송 걸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돈을 못 찾겠죠.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기를 당했는데. 아무튼 이렇게 나쁜 사람들 많으니까 여러분들 항상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은 이 사람들이 나쁘지 않더라도 이런 식의 사업은 망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투자를 하실 때는 항상 신중하게 하시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럼 오늘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싸게 비트코인을 채굴할 수 있는 곳은 바로 이 노르웨이라고 합니다. 노르웨이 350m 지하에서 채굴을 시작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전기에 가장 효과적으로 채굴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노르웨이에서 지하 350m 아래서 한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데 드는 그 돈은 미국 달러로 2,700불이라고 하고요. 이 지하가 아닌 노르웨이 다른 곳에서 채굴을 할 경우에 7,700불 달러가 들고, 호주에서는 하나 채굴하는데 10,000불, 캐나다에서는 4,000불, 캐나다는 좀 싸네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3,100불이 든다고 합니다. 중국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3,100불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결이 무엇이냐? 이 지역은 피월드라는 그런 지역이라고 하고 있고요. 비결은 바로 그 기계를 돌릴 때, 채굴 기계를 돌릴 때 많은 사람들이 냉각에도 전기를 많이 쓰는데, 이 지하 굉장히 추운 곳에서 이거 기계를 돌리기 때문에 냉각에 드는 비용이 이제 전혀 들지 않는다고 하죠. 거기서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또한 이 지역 자체가 수력 발전으로 이제 용이하게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해서 채굴에 드는 전기량을 굉장히 많이 감소를 한 그런 케이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코인텍스트의 창업자 크레이그 라이트 비트코인 캐시의 51% 공격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인긱 창업자 칼빈 아이어가 엔체인 수석연구원 크레이그 라이트가 51% 공격으로 비트코인 캐시를 장악하려고 하고 있다며, 그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을 비롯한 기타 암호화폐 모두에 같은 계획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크레이그 라이트가 생각지도 못한 수단으로 공격을 할 것이며, 이러한 공격의 목표는 ABC 진영에 혼란을 일으켜서 ABC 노드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비트코인 SV의 노드가 유일하게 안전한 것이라고 주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크레이그 라이트가 정말 악당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여기 보면 무슨 세계 정복이라도 한다는 듯이 모든 알트코인까지 공격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정말 진심인지 진실인지 그 미디어에서 만들어낸 이야기인지는 저희가 아직 모릅니다. 그런데 이 크레이그 라이트 성품을 봤을 때는 정말로 그럴 수도 있다 싶은 게, 여기 계속 보시면은 주댕이로 폭격을 시작합니다. 크레이그 라이트 비트코인 ABC 채굴 토큰 가치 0에 수렴할 것. 그는 트위터를 통해서 비트코인 ABC가 채굴한 토큰의 가치는 결국 0에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비트코인 ABC 버전을 사용하는 것은 전력 낭비하는 행위이고 아무런 득이 없다며, 반면 비트코인 SV는 해시파워 측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 여기서 폭격은 끝나지 않습니다. 주댕이 폭격이 계속 나갑니다. 크레이그 라이트 비트메인 망가지기 일보 직전이라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트메인의 채굴 장비가 채굴 효율의 50% 이상을 높인 것은 사실이나 현재 비트메인은 망가지기 일보 직전이다. 그리고 이 회사는 곧 파산할 것이며 비트메인이라는 자체가 웃기는 이야기라고 덧붙였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만 봐서는 진짜 사악한 놈 같죠? 이제 싸가지도 없고 남 이렇게 계속 까는 거 보면은 성품이 그렇게 좋은 사람 같지는 않습니다. 그에 반해서 우지안은 조용하기만 합니다. 왜 조용한지 모르겠는데, 중국 법조계에서는 우지안이 비트메인 내 입지가 위태위태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안 좋냐면은 비트메인이 상장을 대비해 우지안을 포함한 대규모 인사 조정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중국 법조계에서는 우지안이 비트메인 운영권에서의 입지가 상당 부분 줄어들었다고 진단을 했고, 우지안은 이제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회사 경영에 참여가 제한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계속 싸움이 나면 어떤 결과가 올 수 있느냐, 그것을 읽어드리고 이제 비트코인 캐시에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은 중앙에서 관리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하드포크 등으로 새로운 버전을 실행할 때 같은 체인이 동시에 출현, 같은 프로토콜을 공유하게 된다. 이 경우 한 체인에서 진행한 거래가 다른 체인에서도 동시에 발생, 두 체인 모두 거래 신뢰성을 잃는 상황이 벌어진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 이중 지불 방지를 하는데, 비트코인 SV는 이중 지불 방지 조치를 취하고 체인을 분리하라는 비트코인 ABC의 이미 거부 의사를 밝힌 상태다. 이에 따라 15일 비트코인 캐시 하드포크가 진행이 되면은 같은 코인에 대한 장부가 출현, 코인을 사용할 수 없어지면서 최종 생존 체인 결론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얼마 안 남았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단순 하드포크 성장 사례만 놓고 봐도 하드포크 자체가 중장기 호재 이슈가 되기는 어렵다.
중국 암호화폐 미디어 허싱 차이닝에 따르면은 앞서 하드포크로 파생된 코인 시가총액이 원조 코인의 10%가 채 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였으며 5% 이하에 머문 경우도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실 때 참고를 하시기를 바라고, 이 집안 싸움이 정말 빨리 끝나야 비트코인 캐시가 살아남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많이 안타깝네요. 사실 지금 힘을 합쳐서 올라가도 이제 하락장이라 힘든데, 자, 정말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민원기 차관 내년 블록체인 예산 400억, 올해보다 3배를 늘린다. 블록체인 프로젝트 올해 6개에서 내년 12개로 늘리고,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암호화폐와 별개로 블록체인 진흥법을 추진하겠다. 자, 좋은 소식이죠. 정부가 분산원장, 개인 간 거래, 신뢰성 강화를 특징으로 하는 블록체인 기술과 산업을 키우기 위해 내년에 예산 400억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올해보다 3배 정도 늘어난 규모이고요. 블록체인이 미래를 바꿀 기술이라는데 모두가 동의한다고 이렇게 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2025년 그때가 되면은 국내 총 생산의 10%는 블록체인의 기반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성장 산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400억 규모로 편성을 했고,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프로젝트도 6개에서 12개로 늘린다고 합니다.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지금부터라도 빨리빨리 열심히 해서 대한민국이 앞서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싱가포르에서는 핀테크 페스티벌이 한창 열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한 기업 중에 리플의 CEO, 한국에서는 빵형으로 알려져 있죠.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태국, 필리핀 등 지역에서 암호화폐 합법화를 승인한 뒤 해당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규제의 명확성이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의 대중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빨리 규제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비트코인 혹은 암호화폐를 사기가 아니라 투기가 아니라 적법한 투자의 대상, 그리고 발전하는 시기의 핵심 기술로 이해를 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IMF 역시 지금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행사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로스 레카우 법무담당이 IMF는 블록체인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이 분야에서 민간 부분과 공공기관의 이상적인 발전 방안을 찾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 나라에 이어서 오스트리아 정부도 블록체인 기술 혁신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정부가 블록체인을 활용한 영국 소재 암연구소 란코르 사이언티픽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해당 업체는 블록체인의 다양한 암 유형과 치료 사례를 기록할 수 있는 설비를 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KPMG, BITA와 파트너십을 체결해서 운송산업의 블록체인 표준화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KPMG는 세계적인 회계 및 컨설팅 업체이고, 이 BITA는 블록체인 운송연합이고요. 둘이 함께 파트너십을 체결해서 블록체인의 표준을 개발을 하겠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KPMG 아룬고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존 기술이 많이 발전했지만 물류 운송 시스템은 여전히 허술하고 비용은 비싸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향후 블록체인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고, 공급망의 투명성, 속도, 신뢰도 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을 하였습니다. 미국 CFTC 암호화폐 트레이더 사기범에 $100만 벌금 부과. 여기서 벌금 받은 사람 이름이 조셉 김입니다. 이 한국 사람 같죠? 조셉 김. 뭐 교포라든지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사기를 치다 걸렸습니다. 얼마 사기를 쳤느냐? $54만 사기쳤는데, 자, 벌금이 얼마 나왔을 것 같습니까? 114만 6천 달러의 벌금이 나왔습니다. 두 배 가까이, 2배 이상 나왔죠? 자, 이 정도입니다. 거기다가 징역 15개월이에요. 15개월에다가 벌금 어마어마하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이렇게 사기를 치면은 사기친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이 씹어버리고, 이렇게 해야 무서워서 사기를 안 치죠. 이렇게 하는데도 사기를 치는데, 대충 그냥 콩밥 좀 먹이고 풀어주면은 그 돈 꽁쳐놨다가 평생을 호화롭게 사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겁니다. 물론 이 조셉 킴씨 대한민국 망신시켰네요. 이름부터가 그냥 조셉 킴인데, 에이 자식이. 아무튼 다음 소식. IBM 왓슨 연구소 수석 연구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블록체인 보안 문제가 시급하다. IBM 왓슨 연구소의 블록체인 수석 연구원 도나 딜렌버거, 사람들이 버거형들 하는데 그 버거인가 봅니다.
농담이고요. 버거가 최근 중국 블록체인 미디어 체인DD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현재 블록체인 기술의 가장 큰 문제점은 보안성이라고 했고, 보안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는 시스템 관리자 관련 해킹 리스크, 비암호화 처리 정보, 비밀키 관리 미흡, 블록체인의 자기 방어 시스템 결핍 등을 가장 시급한 보안 문제로 뽑았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IBM 소식. IBM 연구과정 기술 블록체인 솔루션 특허 출원. 미국 왓슨 연구소, 또 왓슨 연구소입니다. 지난 8일 연구원들이 연구 과정을 기록하는 블록체인 솔루션의 특허 출원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솔루션은 연구원들이 기관 사이의 경계를 넘어서 자유롭게 작업하는 역동적인 협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한다는 게 IBM 측의 설명이라고 하는데, IBM은 지금 블록체인 기술에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앞서 나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슬람에 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슬람 금융권이 암호화폐 합법성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이슬람 금융권 편입에 대해 이슬람 학자들의 의견이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모양새다. 이슬람 율법에 대한 다양한 접근법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자, 이 이슬람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 여기도 이제 의견이 분분하다고 하는데, 변화의 시기니까요. 항상 변화에 반대하는 사람, 그리고 변화에 찬성하는 사람은 있기 마련입니다. 서클 인베스트, BAT 상장, 토큰 구매 및 포트폴리오 추가 지원. 이제 골드만삭스가 투자하는 미국의 블록체인 스타트업이죠. 서클이 산하 암호화폐 투자 애플리케이션 서클 인베스트에 이제 BAT를 상장을 했습니다. 추가로 지원을 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고요. BAT는 서클 인베스트가 지원하는 12번째 암호화폐로 해당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시장 구매 기능을 통해 해당 암호화폐를 구매하거나 포트폴리오에 추가할 수 있다는 게 서클 인베스트의 설명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이건 어쩌면 당연한 수준입니다. 이 골드만삭스 그리고 코인베이스 같이 일을 하고 있죠. 이 서클에 관해서. 그렇기 때문에 뭐 당연한 수준이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다음 코인베이스에 상장할 코인은 무엇인가, 그 펌핑을 노리기 위해서 지금 그 사람들이 많이 준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스텔라가 가격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물론 스텔라가 사업이 잘 되고 있어서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음은 스텔라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예로 이제 코인베이스 사장이 스텔라 그 프로젝트를 팔로잉 하기 시작했다. 그것이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인베이스 사장이 그 제로엑스나 그 이더리움 클래식 상장하기 전에 똑같이 했다라고 합니다. 한 번 더 이렇게 복습해서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아톰을 아십니까? 아톰은 일본 애니메이션 중에 유명한 작품 중 하나이고요. 그 머리 삐죽삐죽한 로버트가 그 상의 탈의하고 팬티만 입고 날아다니는 그러한 그 애니메이션입니다. 아무튼 꽤 유명한 애니메이션이고요. 여기서 우주소년 아톰으로 유명한 프로듀서 중 하나인 쿠로가와 케이지로가 이끄는 애니메이션 팀 체인에이지가 최근 공식 사이트를 통해서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돈이 사라진 신세계를 주제로 한 신작 디스머니를 연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블록체인 관련 만화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대단하네요, 일본 역시. 자, 다음, 외신 미국 신입 법무장관은 친암호화폐 인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내용이냐. 미국 신임 법무장관 매트 휴테커는 법무장관 취임 전 2차례 암호화폐 관련 트윗을 업로드한 적이 있습니다. 해당 트윗은 모두 암호화폐의 긍정적인 내용이었으나 다만 해당 트윗들은 지금 낙이 걸린 상태로 현재 원문을 확인할 수는 없다. 현재 확인할 수 있는 그의 트윗은 2016년이 마지막이며 그가 2016년 이전에 블록체인 및 비트코인을 언급한 적은 없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정치권에 있는 거라 한번 퍼와봤습니다. 자, 램코인 아시는 분들 계시죠?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신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25%가 상승을 했죠. 굉장히 많이 상승하고 9주째 최고의 그런 점을 올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상승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에 코인체크라는 그 일본 거래소에서 도난을 혹은 해킹을 당해서 거래를 중지를 했었으나 이번에 거래를 재개한다고 합니다. 그 소식에 힘입어서 많이 상승했다. 혹시 램이 왜 상승했는지 궁금하셨던 분들은 바로 이것이 이유입니다. 바이낸스 CEO 자오장평이죠. 그 양반이 이번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장은 곧 반드시 온다. 그런데 그 이유가 좀 특이해요. 이유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무슨 연유로든 불장은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아는 거죠. 이제 세력이 올릴 때가 되었고 그 이유는 무엇이든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거리만 찾아가지고 마음에 생각이 될 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올리기 시작할 것인데 그 시기가 가까웠다라고 이 좌우장평이 감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뇌동매매 비슷한 뇌동 예측을 했습니다. 아니면은 혹시 우리가 모르는 정보를 알고 있을지도 모르죠. 스텔라 홀더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스텔라가 이오스를 제끼고 5위 자리를 다시 탈환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스텔라 최근 이제 많은 기술의 발전과 업데이트들도 있었죠.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점, 제가 한 달 전쯤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12월 달에 되면은 스텔라의 개발진들이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완성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2월 달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결과가 궁금해지는데요. 그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제대로 이제 결합을 시킨다, 업그레이드가 된다 그러면은 확장성과 속도 면에서 어마어마하게 업그레이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스텔라의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하게 큰 호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코베 상장을 제외하고라도 그런 예측서를 제외하고라도 이 스텔라에 대해서 이제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아룸 코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룸 코인이 이렇게 꼰질렀는데 아룸 코인이 이야기한 것이 무엇이냐? 이 크립토피아라는 그 거래소가 있습니다. 근데 이 거래소가 해킹을 당해서 털렸는데 이 거래소 측은 뭔 일이 일어났는지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룸 코인에서 이야기한 것은 이것입니다. 16,000개 상당의 아룸 코인이 사라졌는데 이 사람들은 크립토피아는 이제 그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멍 때리는 척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에 관해서 이렇게 계속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계속되는 해킹과 이 계속되는 사기, 이거 어디 무서워서 살겠습니까? 정말 살벌한 세상입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으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비트코인 ATM 기계인데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죠. 영국입니다. 줄까지 서서 사용하라고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비트코인 ATM 기기 저희가 보여드릴 때 사람이 사용하는 거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줄까지 서서 사용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연출된 상황인지 아니면 실제 사용 상황인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였고요. 여러분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로 한 편만 꼭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을 부탁을 드립니다. 도움이 안 되셨다 그러면 뭐 별 수 없죠. 그냥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럼 섭섭하겠지만요. 예,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힘차게 즐겁게 웃으면서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